자, 여러분. 중국의 헝다, 파산,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좀 띄워주십시오. 저는 제가 그 헝다 그룹을 얘기할 적에 디볼트, 파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것이 한 달 반 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살아남았다, 살려줄 것이다. 중국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를 봤을 적에 이걸 죽이면 큰일 난다.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도 중국은 어차피 이제 공산당이 하는 이 경제 시스템은 저는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헝다는 당연코 파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파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결정을 줘서 여기 좀 띄워주세요. 계속해서 헝다에 대해서는 파산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렸던 것을 제 박미TV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헝다 파산은 결국 중국의 줄파산, 부동산 계열에 있는 부동산 연결고리에 무슨 건설업자니 뭐니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이 이제 회사들이 망할 것이고요. 그리고 집값이 폭락하는 시기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이게 뒤엎어지면은 끝장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그래서 헝다가 망하면서 이렇게 미국의 경제는 충격을 입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 경제 충격 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주식 시장을 월가나 그리고 이제 이 사기꾼들, 서울의 그 주식 증권회사들 사기꾼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이 지금 내다 팔았다 잡았다 계속 이러고 있는데 어느 틈엔가 금융위기 시스템이 무너질 쯤에 확 하고 다 몰고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1200원을 돌파할 것 같았는데 굉장히 깐죽거리면서 지금 잘 이렇게 잡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외환 보유고는 많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충격은 부동산뿐이 아니고 주식도 이제 충격이 오고요.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옛날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 미국이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세계에서 가장 재테크를 못하는 나라의 국민들이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사기보다는 렌트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 오래전에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10만 불, 20만 불 하는 집들이 베버리 힐스나 말리부나 산타모니카나 LA 같은 경우 그렇고 뉴욕 맨하탄은 피프스 애버뉴나 렉싱턴 애버뉴 82가 웨스트, 이스트 그다음에 센트럴 시티, 센트럴 파크 이런 데 집을 20만 불, 30만 불 이때 30년, 40년 전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엄청난 부자. 집을 사고 경제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사놨지 정말 이 서민들 일반인들은 이게 투자에 대한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도 역시나 렌트를 많이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렌트 집들은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 해외에 투자를 해놓은 집들에 렌트를 해서 들어가고 렌트비를 막 수백만 원, 4,000불이면 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내고 사는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집값이 반업이 100만 불에 사는데 200만 불이 돼 있고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재테크에 굉장히 느리고요, 행동이. 그리고 연금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좀 나는 늙어서 연금을 그냥 타먹으면 되지 나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렌트 살다가 연금 조금 한 2,000불, 1,500불 이렇게 나오면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부자가 꼭 많이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도 부자는 쭉 전통으로 부자 그 시스템이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자식의 아들들이 또 배우고 아들들이 또 이렇게 배우고 이래서 부자들이 항상 똑같은 그런 레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공부를 계속 시키려고 노력을 저도 하고 있는데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나는 무조건 돈이 없다, 거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인드 자체가 좀
좀 잘못됐다. 그래서 미국만을 제가 뭐 오늘 USA를 이렇게 달고 왔는데요. 예, 이제 이 베이징 올림픽 여러분, 이제 호주를 비롯해 뭐 영국, 캐나다, 뭐 일본까지도 이제 보이콧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보내는데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것은 이제 보이콧을 놓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 좀 국익이 달린 문제인데 문재인이는 또 헛소리를 하고 있죠. 당연히 중국, 북한과의 마지막 종전선언, 평화협정 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거를 보이콧해? 이러고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안보가 이렇게 엉망이 됨으로써 종전선언에 반대 35명이 미국의 국회의원, 하원 상원의원들이 35명이 지금 반대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뭐라고 떠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거에 왜 한국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떠듭니까? 정말 사람들이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저 북한이라면 그냥 그 추종하는 이 좌파 정권. 아우 지겨워 진짜 그냥. 여러분 아까 헝다까지 말씀드렸고요. 미국 경제에 충격이 옵니다. 미국의 경제의 충격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투자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LA도 많고 뉴욕도 있고 뭐 하와이도 있고 여기 다 조그만 이 안에 속속이 그 같은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부도나고 뻥끗나면서 그 밑에 또 이제 졸개들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잘못되고 뭐 이러면서 부동산도 이제 많이 슬로우 됐습니다. 하와이도 원가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 지어진 집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전망이 좋은 집들은 뭐 바로바로 팔려나가고 값도 뭐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와이 집들은 아시다시피 50만 불, 40만 불 그랬더군요. 그런 것들은 이제 110만 불, 120만 불에 팔겠다고 나오는 집들은 전망이 이게 와이키키, 알라모아나 이런 데 보이는 비치 쪽은 바로바로 팔려 나가고요. 전망이 안 나오는 집 쪽은 지금 새로 진 3년차 집들도 값들이 한 10%에서 물건이 한 60개 막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팔리는 것이 지금 사겠다는 사람보다는 팔겠다는 물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미국 투자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요. D-Day로 저는 1, 2, 3월 저도 그때 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그때 이제 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가볍게 생각을 하셔서요. 50만 불 선, 그러니까 한 50만 불, 60만 불 선 했던 것들이 이제 뭐 좀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6억 선으로 되는 집들을 찾아야 되겠죠. 예, 무조건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을 우리가 샀을 때 미국의 이제 자산 가치를 좀 한국보다는 해외 달러나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제 해외로 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 급격하게 뭐가 막 바뀌고 너무 막 지금 현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묻어놓는 차원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미국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예. 그리고 기초통화량 자체가 미국이 이제 세계에 돈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베트남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거기는 베트남은 솔직히 공산당이잖아요. 중국이랑 시스템이 똑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뭐 집들도 많이 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사고 팔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올려놓은 그런 부동산들이라 저는 정직하지 못한 부동산은 시장에서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현다 그룹 파산은 중국 기업이 100개 이상이 이제 부도가 날 것 같고요. 숨겨진 부채가 이제 드러나면서 중국의 시진핑도 많이 흔들리게 될 거고 오래전부터 중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은 거기야말로 이제 이렇게 소련, 옛날에 소련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나라가 뭐 한 몇 년 후에는 되지 않겠느냐. 빠르면 그렇고 길게 가면 10년 후에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그냥 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도 중국 여파로 지금 뭐 물건도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저 지금 물건 사다 놓고요. 이 지금 뭐 코스트코인가?
거기서 처음으로 그 카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예. 비싸더군요. 그래서 한국보다 비싸대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여기 물건 사가지고 밖에서 안 사 먹고요. 여기서 다 이렇게 절약해서 먹고 있어요. 예.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캐시넛 먹고 예. 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예. 나가 사 먹으면 코스트코 내가 여기 처음 지금 카드를 만들어 봐가지고 코스트코 예 그래서 되게 좋은 거 많더라고요. 그냥 올리브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오이 있죠. 오이 같은 거 이렇게 담가 놓은 거 예, 그런 거 이제 배고플 때 하나씩 둘씩 먹으면요 다이어트 효과로도 좋고 굉장히 짭짤한 게 김치 생각도 안 나게 예,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아파트 쇼핑해서 집값 올려놨는데 이제 중국 자본 빠져나가면 폭락하겠네요. 이거 굉장히 정직한 얘기입니다.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돈 많이 빼돌려놨죠. 그건 알고 계시죠? 왜냐면 돈 깨라 아는 애들은 돈 냄새 많이 맡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이제 망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은 아마 들어오는 문을 이렇게 닫을 것 같습니다. 입국 불가 이렇게 하고 중국을 전부 차단해서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할 것 같고 한국은 이제 중국 그리고 좌파 정권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윤석열이도 저렇게 뭐 문재인하고 저렇게 합류해서 저렇게 김종인 같은 애하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중국 애들이 전부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깽판 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중국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안전할 때가 여러분들이 지금 대규모로 나서서 얘기할 때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도 제가 볼 적에는 200에서 250만 명이 우리나라의 중국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니 뭐니 그 부패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집 사고 뭐하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올린 다음에 지들이 팔아가지고 일로 들어오고 부천으로 들어가고 대림동으로 들어가고 다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금 뻥튀기로 해놓고요. 갑작스럽게 압구정동 또는 부산의 해운대 이런 데다가 집을 5억 하던 집을 갖다 15억에 퍽 사고 이런 애들은 다 중국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집값을 다 올려놓은 거 맞아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해운대나 압구정동에선 저 미친년 왜 저런 얘기를 해. 집값 올려서 난 좋은데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5억짜리 집이 15억이 되는 데는 이 중국 애들의 역할이 엄청 컸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동산 값이 지금 내리막길로 흐르고 있고요. 이제 신문을 보시면 알지만 3억 떨어졌다 4억 이거는 그냥 불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미친놈들은 내년에 집값이 더 오른다. 두고 보자. 집값이 더 오르나. 그래. 참 정말 이 집값 부추기는 놈들 보면은 한심하게 짝이 없는 놈들이에요. 예, 정말 하루라도 빨리 2.5배 올랐어요. 제니김님 그래요.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가서 나는 해운대를 집값 오르라고 떠든 건 아니에요. 왜? 저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부산 그러면 해운대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것뿐인데 저 때문에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다고. 3위 아파트랑. 고맙다고 저한테 얼마나 많은 인사를 했는지 몰라요. 이해가 좀 안 가고 나는 그 집을 사라 그런 게 아니고 거기밖에 없다. 제일 많이 오를 수밖에 거기 저평가돼 있었거든요. 거기가 9억 8억 하던 게 지금 한 20억 간다고 하니 이런 것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른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제 얘기 들으면은 좀 미친년 왜 저래 계속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를 때가 있지만 내릴 때가 있고 이 15억 오라는데 2억 내리는 거는 내린 것도 아니지 뭐. 맘대로 내려봐 이럴지 모르지만 지켜봅시다. 2억에서 7억이 내릴지 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도 모르고. 더 많이 내리는 거는 확실한데 얼마까지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금융위기에 대한 거는 항상 머리에 명심해서 두시고 돈을 분산해서 이렇게 좀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